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것을 알게 되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죠. 평소에 뭐 체력 관리도 잘하고 멘탈 관리도 잘해서 아주 강인한 성격도 강한 그런 분들도 단숨에 10kg가 빠지고 밥도 못 먹게 되고 막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특히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든지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같이 보낸 사람이 배우자라든지 이렇게 배우자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을수록 멘탈이 더 무너지고 생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우자에게,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 사건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잘 해결하려면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멘탈이 강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어쩌라고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쩌라고 씨발아 이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말로는 내가 낸데 이런 거죠. 이제 바람피운 배우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되새김질하면서 저 말이 무슨 뜻일까 곱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짓거리든 간에 자기 합리화하거나 변명이거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 말들일 뿐 절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의미를 곱씹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들이란 말이죠. 정말 저게 주둥이인지 똥꼬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상한 말들을 주저리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반응을 해주거나 일일이 의미를 곱씹으면서 그거를 해석할 가치가 전혀 없다. 우리 인생을 그런데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라고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바람피운 배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람에 취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은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인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상간자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그냥 내뱉는 것이거나 그냥 이 상황을 면피하려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데만 급급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어쩌라고 뭔데 이런 정신으로 그를 대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배우자 외도를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 걸 그랬다. 내가 괜히 이렇게 했나 보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보다. 이럴 걸 하면서 과거를 자꾸 곱씹는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미래에 치중을 하세요.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상간녀랑 더 붙으면 어떡하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면서 미래에 또 치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은 불안하다. 우울과 불안이 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는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우자 외도를 해결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과거에 치중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데만 에너지를 쓴다든지 미래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그것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증거도 없는데 이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증거 잡으려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걸리면 어떡하죠? 불법이잖아요. 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일단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상간자와 배우자를 떼내는 것이 일단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을 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에 행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끝에서 생각하라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에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 마음속에 딱 그림을 그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아내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남편이랑 가정을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을 물려주지 않고 아이들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잘 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행동은 전혀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지금 내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남편을 추궁하고 캐묻고 드자비를 하고 막 싸우고 막 폭행까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에 내가 가진 목표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나 스스로도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 사는데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목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럼 남편과 사이를 좋게 지내야겠구나. 아이들을 더 잘 챙겨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 지향적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 감정을 또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결국은 멘탈이 강하다는 것의 정의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물론 남편을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내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다. 내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겪으면 너무 힘드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봐야 될 것도 안 보이고요. 막 걱정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미래를 계획할 에너지는 또 없어.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그때 이렇게 대응하기만 급급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러면서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 감정적으로 1대1로 탁탁탁탁 대응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되고 좀 더 종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은 저 사람에게서 독립하고 싶은데 내 행동은 점점 종속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보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의 내 행동을 점검해보고 현재에 충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내가 좀 더 성찰을 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좀 더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이 감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그 감정에만 매몰돼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이 쓴 글들도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